일명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조회수 많은 유튜버들이 밝히지 않은 전기전자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예예계로 채널,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광고 건너뛰기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상전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른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 구글 검색해서 삼상전기를 설명해 놨는데 내가 봐도 어렵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전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단상부터 알아야 되겠죠. 단상을 알아야 삼상을 알 수 있으니까. 단상전기란 어떤 것인가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에 있는 공구상에 가보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출력이 220V로서 그 발전기에 여러분의 세탁기, 에어컨, 보일러, 전등, TV, 각종 가전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발전기가 출력하는 전기가 단상전기입니다. 단상전기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죠. 단상, 삼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단상 이렇게 써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단상, 삼상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내 공구상에서 판매하는 그 발전기, 단상 발전기를 볼 것 같으면 옆에 이렇게 콘센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다가 냉장고도 꽂을 수 있고, 세탁기도 꽂을 수 있고, 전등도 꽂을 수 있죠. 그 콘센트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콘센트를 이렇게 분해하면 이게 케이블 전선이 나옵니다. 그 케이블 전선의 피복을 벗기면 그 안에 선이 세 가닥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그 중에 녹색 선은 안전을 위한 접지선입니다. 나머지 두 가닥이 실제로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콘센트에다가 냉장고를 꼽으면 이 두 가닥에서 전기가 흘러가서 냉장고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두 가닥에 220V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가위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 발전기의 등가위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유튜브 채널 첫 번째 강의에서 발전기 등가위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개의 소자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압원, 저항, 또는 인덕턴스를 설명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등가위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발전기 내부입니다. 발전기 내부. 이 발전기 내부 여기입니다. 이 공간이 발전기 내부입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회로로 그리면 이런 등가위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고, 인덕턴스 L이 있고, 그리고 이 두 선, 세 가닥 중에 하나는 접지선이니까 빼내고, 실제 전기를 운송하는 두 가닥선, 이렇게 두 가닥선, 이거 두 가닥선, 한 가닥, 두 가닥선을 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고, 이 콘센트에다가 이제 냉장고도 꽂을 수 있고, 전등도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콘센트에다가 파형 측정기, 많이 쓰는 게 오실로스코프가 파형 측정기로 많이 쓰이죠. 물론 또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어쨌거나 파형 측정기를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측정을 해보면 그 파형 측정기 화면에 이렇게 이런 사인 파형이 보일 겁니다. 사인 파형이. 이 사인 파형이 의미하는 바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이 사인 파형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단상전기라고 하죠. 단상전기.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에 쓰는 전기는 단상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니까 여러분 가정집의 콘센트에 안에 보면 물론 선이 세 가닥 들어가 있습니다. 접지선. 이 접지선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가서 두 가닥의 전기가 흘러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단상전기라고 합니다. 단상. 자, 그럼 삼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상. 자, 이와 같은 발전기 또는 이런 발전기 또 이런 발전기를 지금 여기서는 R, L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빼내고 복잡하니까 이런 건 삭제하고 이것만 따로, 이건 이렇게 없는 걸로 치고 이렇게 적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한글로 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다 표시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전기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이거 나와 있는 선 있죠, 선. 이 선을 세 가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을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3번 발전기 그 선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가닥을 꼬아서 이렇게 한 점 만들고 하나씩 빼내서 이렇게 빼내서 하는 겁니다. 총 6가닥이죠. 하나, 둘, 이렇게 총 6가닥인데 그중 3가닥은 여기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번 발전기를 켭니다. 1번 발전기를 딱 이 지점에서 1번 발전기 이걸 여기 0초 시간축에서 볼 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볼 때 0초, 여기를 0초 지점에서 1번 발전기를 딱 켭니다. 그리고 180분의 1초 있다가 2번 발전기를 켭니다. 그 다음에 180분의 2초 있다가 3번 발전기를 켭니다. 그럼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삼상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삼상이 대단히 복잡할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 이런 단상 발전기 세 대를 다 놓고서 처음에 1번 발전기 킨 다음에 180분의 1초 있다가 2번 발전기 키고 180분의 2초 있다가 3번 발전기 키는 겁니다. 선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실제 선도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선이 돼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삼상 전기가 되겠습니다. 삼상 전기. 그래서 이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를 여기다 한 대 걸고 또 여기다 한 대 이렇게 이 지점하고 여기다 한 대 걸어놓고 이 지점하고 여기다 한 대 걸어놓고 총 3대를 걸어놓고 보면 파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1번 발전기가 내는 파형이고 이 빨간색은 2번 발전기가 내는 파형, 파란색은 3번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파형입니다. 각도로 보면 이 시간을 각도로 환산하면 여기하고 2번 발전기하고 1번 발전기 사이는 120도 차가 나고 2번 발전기하고 3번 발전기 사이에도 120도 차. 그러면 1번 발전기와 3번 발전기는 240도 차가 나는 거죠. 각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180분의 1초고 여기는 180분의 1초냐. 우리나라 전기가 60Hz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의 주파수는 60Hz. 주파수 F는
60Hz. 60Hz.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 복잡해지고 어쨌거나 60Hz라서 이렇게 180분의 1초, 180분의 2초라는 것이 나옵니다. 설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놈만 본다고 하면 여기서까지 여기서부터 1번 발전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나서 여기까지가 파행 한계입니다. 파행 한계. 60Hz라는 것은 이 파행 한계가 1초 동안 60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초 동안 이 파행 한계가 60개. 여기까지 2개 만들어냈죠. 계속 60개 1초 동안에 1초 만에 이 1번 발전기가 2번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에 60개 파형을 만들어내지만 얘는 이 관계식에서 놓고 보면 180분의 1초 후에 키는 겁니다. 3번 발전기는 이놈 키고 나서 180분의 1초 후에 또 1번 발전기에서 보면 180분의 2초 후에 키는 거죠. 2번 발전기에서 보면은 180분의 1초 후에 3번 발전기를 키는 거고 3번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1초에 60개의 파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시간차만 있을 뿐이다. 이제 시간차. 그게 바로 삼상전기입니다. 삼상전기. 여러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삼상 모다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합시다. 삼상 모다. 삼상 모다를 연결했다고 하면 그러면 전기가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가서 어디 이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이쪽으로 이 선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여기서도 나온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도 들어가고 모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도 흘러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나온 전기가 모다 거쳐서 이렇게도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서로 막 서로 박치기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는 결국 전자의 흐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전자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까? 중고등학교 때문에 이게 다 배우지 않습니까? 전자의 흐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번 발전기 전자가 10개가 나왔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돌아서 뭐 복잡하게 돌아서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다시 10개가 돌아옵니다. 전자 10개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10개가 나갔다 해도 거기 돌아오는 거 10개가 돌아갑니다. 전자가.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자가 어떻게 흘러서 전혀 빡치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실제 발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이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180분의 1초 후에 이걸 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키죠. 예를 들어서 10초 후에 키라고 하면 키겠지만, 180분의 1초 후에 이걸 킨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실제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제 발전기는 이렇게 이런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거 시커먼 거. 이게 회전자입니다. 이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 고정자라고 합니다. 이걸 고정자. 빨간색 있죠? 고정자. 이게 고정자라고 하는데, 이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공간이 아주 얇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돌리면 돌아갑니다. 양쪽에 이쪽 이렇게 축이 나와 있고 이렇게 축이 나와 있어서 양쪽에 베어링이 달리기 때문에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돌리면 손으로도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이 회전자에다가 직류 전기를 집어넣어서 직류를 공급해서 여기 이쪽에 직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자석 만드는 거죠. 전기자석. 회전자를 전기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직류 전기를 넣어서 전기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정자, 이 빨간색 단면 있죠? 이 안에는 보면은 권선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쭉 이렇게 안에 보면 물론 이 겉에서 보면 보이지 않겠죠. 이 겉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선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면 안으로 선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코일선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선 따라가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도치 안에. 코일이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 있고 여기에 탄자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3상이니까 세 가닥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가닥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쭉 따라가서 이렇게 안에서 선을 쭉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안에 그 코일선 이렇게 쭉 감겨 있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고 또 이 선 따라가다 보면 쭉 와서 이렇게 코일 감겨서 여기가 이렇게 코일이 쭉 감겨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만나고 이 선 따라가다 보면 이 안에서 코일이 이렇게 쭉 감겨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배워서 알 수 있듯이 이 자석을 돌리면 이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일 배치를 180분의 1초 후에 그러니까 1번 발전기에서는 바로 돌리자마자 전기가 발생되지만 이 코일 감은 배치를 180분의 1초 후에 2번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되도록 배치하고 3번 코일은 여기서부터 180분의 2초 후에 여기서 전기가 발생되도록 코일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번 코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3번 코일에서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이게 3상입니다. 3상 전기. 별거 아닙니다. 3상이라고 해서 3상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런 3상 전기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보령화력발전소니 영광원자력발전소니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된 발전기를 보면 이걸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이 점을 중성점이라고 하는데 중성점을 접지를 합니다. 접지를 하는데 이게 땅속에 중성점을 이렇게 땅속으로 묻는데 실제 전선을 갖다 땅속으로 묻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곧바로 묻는 건 아니고 여기다 뭐 스위치도 달고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도 달고
중간에 여기다 뭐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달려 있습니다. 설비가 아주 큽니다. 달려있는 설비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설비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땅속으로 묻어서 접지를 합니다. 선을.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울타리 안에 마당에다가 큰 변압기, 여기가 전압이 22,000V입니다. 22,000V. 여기하고 여기도 B하고 C도 22,000V, A하고 C도 22,000V. 그 22,000V를 345,000V로 승합을 해서 철탑을 통해서, 선이 세 가닥이, 3상인가 세 가닥이 나가겠죠. 철탑,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철탑 있지 않습니까? 높은 철탑. 그 철탑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345라고 부르죠. 345 kV 22,000V 발전기에서, 그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21,000V인데, 그러면 345 또는 뭐 765 76만 5천 V 같은 거 승합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지하에 내려가 보면 비상발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지하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가면 수변전실이 있고요. 그 수변전실 옆에 비상발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수변전실. 한전 전봇대를 통해서 22,900V를 수전해가지고 변전한다. 거기 22,900V를 얼마로? 380V와 220V로 변압을 해서 각 세대로 보내는 겁니다. 아파트 각 세대로. 그걸 수변전실이라고 하는데, 그 수변전실 옆에 보면 또 비상발전기가 또 있죠. 비상발전기. 비상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발전기는 보면 그냥 굵은 녹색 선으로, 여기는 바로형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땅속으로 묻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중성점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놓고, 이걸 N선, 뉴트럴 앞에 뉴트럴의 약자인 N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중성선. 이 점은 중성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VAB, 여기 A, B 간의 전압을 재보면 380V, B하고 C, VBC, B하고 C도 전압을 재봐도 380V, 다음에 C하고 A도 전압을 재봐도 380V. 이건 시료값. 380V는 시료값을 말합니다. 시료값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되어졌습니다. 실효. 380V는 시료값을 말합니다. 뭐 이건 어쨌거나 설명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성선 하나 더 선 끌어왔다겠죠. 연결해가지고 A하고 N을 재보면 220V, 그 다음에 B하고 N 재봐도 220V, C하고 N을 재도 220V가 나옵니다. 이건 단상이라고 합니다. 단상. 여기는 삼상, 380V는 삼상, 이건 단상.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가보면 급습펌프가 있습니다. 급습펌프. 물을 퍼올리는 급습펌프. 거기에 사용된 모다는 삼상 380모다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삼상 380모다입니다. 모다 축이 있고, 단자박스가 있겠죠? 모다. 삼상이니까 세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세 가닥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삼상 380V. 여러분 그 아파트 옥상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실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실에 설치된 보다도 삼상 380보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380V를 공부해서 삼상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단상, 이제 근데 각 세대에는 단상 220을 씁니다. 각 세대는 단상 220V를.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가령 예를 들면 101동 125 라인 125 라인은 이렇게 연결해 쓰고, 여기 220V니까 여기도 220V. 뭐 102동 뭐 3, 4, 5 라인 이렇게 쓴다든가.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 220V. 여기는 뭐 108동 뭐 5, 6, 9 라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섞었습니다. 골고루.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삼상 220V는 무슨 뽑아쓸 수 없느냐? 삼상 380V 쓰는 건 알겠는데, 단상 220 쓰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삼상 220은 어떻게 쓰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상 220모다, 예를 들어서, 삼상 220모다, 모다 축이 있고, 단자박스 삼상 220모다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선이 세 가닥이니까 모다 선이 세 가닥이 삼상 모다 세 가닥 이렇게 연결하면 모다 바로 타버리죠.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380이지 않습니까? 380 여기 전압 380 여기도 380 그다음에 적색하고 녹색도 380. 근데 모다는 220이니까 당연히 높은 전압이 들어가니까 모다에 높은 전압이 들어가니까 모다 바로 타버리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안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느냐. 이 경우도 보다 바로 타죠. 왜? 여기 38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380. 220인데 바로 타버리지 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삼성은 어떻게 공부하신지. 그 다음 이름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이 두 가닥에는 전압이 공급이 안 되는데요. 같이 연결했으니까 전압이 공급이 안 되죠.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리잖아요. 적색하고 파란색 쇠는 모다가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물론 여기하고 여기 220 걸리겠죠. 여기하고 여기도 220 걸리겠지만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리는데 모다가 안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삼상 220V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걸 삼상 사선식이라고 합니다. 삼상 사선식. 선이 네 가닥이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그래서 삼상 사선식. 상은 삼상인데 선은 네 가닥이다.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